아직도 부동산 불패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언론들도 그래도 집값은 오른다. 스피노자가 한 말 있죠.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요즘 경제지나 세 가지 유명 언론 그런 데서는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오늘 1억에 집값을 띄우겠다. 이런 느낌이죠. 이사 대책에도 상승세 유지, 수도권 여전히 상승세. 보면은 서울 상승세 꺾였는데 서울 상승세 꺾였다. 단독으로 다룬 기사들 없죠. 옛날 서울이 상승세를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올라갈 때는 근데 서울이 상승세가 꺾이니까 뭐라 그래요? 서울은 꺾였지만 수도권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수도권을 묶어서 가죠. 재건축 강세. 요 재건축 강세라고 띄워준 사이트는 플랫폼으로 돈 벌어먹는 부동산 119 뭐 이런 사이트죠. 지금 비상 걸렸으니까 119 불러야 되죠. 자, 그런데 어때요? 지금 보면 거래량은 반토막 났고 반포자에 1억 이상 떨어진 매물 등장하고 있고 1억 이상 떨어진 매물 등장하는데 그 전에 뭐예요? 31억 신고가 거래한 뒤에 3억원까지 내렸다. 아니 왜 올라갈 때는 저번에 일산 같은 경우 봤을 때 5억대 분양됐고 8억대 거래되고 있는데 매물 12억 그래가지고 최대한 많이 띄워서 7억 일산 매집 이런 식으로 기사 띄우더니 떨어질 때는 1억 5천에서 3억 이상이면은 3억 떨어진 매매 거래 있다 이렇게 안 하고 1억 이상 해서 최대한 낮춰서 이야기하죠. 언론 하는 짓거리들이 저렇다들. 엘스, 트리지움, 리센츠, 엘리트죠. 매물은 있는데 가격을 낮추려고 하지 않고 매수자들도 안 들어온다. 이런 상황이죠.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데 기다리면 누가 손해예요? 그래도 주식과 부동산은 다른 점이 기다리고 있으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들어오죠. 그런데 부동산은 어때요? 기다리고 있으면 특히 갭투기하고 있으면 갭투기는 월세 받거나 이런 게 아니죠. 이자 나가든가 아니면은 근저당까지 꼈다면 아니라면은 하다못해 종부세 나가죠. 재산세 나가고 그럼 버티고 있으면 누가 유리해요? 종부세는 더 올린다는데 종부세율은 더 안 올리더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계속 올려서 90% 맞추겠다는데 누가 손해예요? 기다리면 거래가 절벽되고 아 지금이 살 때가 아니다 라는 심리가 늘어나면서 기다리게 되면 결국엔 누가 유리하다? 매수자들이 유리해진다. 집값이 올라야 건설사에서 비싸게 분양하고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부추기는 이유가 뭐다? 안 부추기고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은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매물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보니 나오는 족족 팔리고 있다. 저기만 해도 10개인데 손에 꼽기에도 좀 많죠. 28억 거래됐는데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서 나오는 족족 거래돼야 되는데 어라? 왜 거래 안 되고 있죠?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거 다 허위 매물이에요. 거래 안 되는 건 다 아무튼 허위 매물임. 허위 매물 단속 들어가야죠. 단속 들어가서 중개사에서 과태료 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허위 매물 띄었다고 이거 중복 매물 묶은 거예요. 나오는 족족 거래됐지만 한꺼번에 7건 이상 나온 것을 마침 저희가 발견했는데 족족 팔리기 직전에 확인한 걸까요? 확인도 안 해보고 기사를 쓰고 있다. 그래도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기세 꺾였다고 하죠. 서울아파트 매물은 늘고 가격 낮춘 거래도 매물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인제서야 매물 는다. 작년 대비 반토막이다. 당연히 작년 대비 반토막이죠. 왜? 작년에는 이렇게 있다가 매물이 뚝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허위 매물 단속.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사라졌죠. 슬며시 12월까지 오르다가 12월 돼서 올해부터 걸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명예분산하고 뭐 사라지고 하면서 매물 슬며시 사라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열흘새 9% 증가했어요. 거래 절벽이죠. 아직도 부동산 불패일까요? 거기다가 유튜브까지 다 잡아낸다고 하죠. 여태까지 상승 유도하던 유튜버들 얼마 전에 신고가 거래 쭉 했는데 아닌 것들만 찾아서 하면서 자전거래는 없다 라고 단언했던 사람들 어떻게 단언할 수 있죠? 과거부터 자전거래는 계속 있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100건 중에서 100건 허위가 있었고 이 중에 50건이 신고가였다. 그런데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중에서 한 10건 정도 이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아니야. 성급한 일반화 아닌가요? 확실히 자전거래 했다고 자설 사람 거의 없죠? 그러면은 너네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네야말로 성급한 일반화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얼마 전에 피지수첩 보셨어요? 재건축 조합장? 어떻게 했었죠? 허위 거래 띄우도록 계속 거짓 계약서 보냈다고 방송에서 본인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강남이에요. 그렇게 규제가 강한 강남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다른 데서 안 했겠어요? 거래 분석 기획단 출범시키겠다. 잡아내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고가 찍는 꼼수도 이제 사용하기 점점 더 힘들어진다. 아예 근절할 수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항상 범죄와 그것을 잡는 것은 아킬레스와 거북이 문제처럼 범죄가 조금 더 꼼수 생각해서 조금 더 앞서가고 조금 더 앞서가고 하지만 그 차이는 점점 좁혀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집값 폭등하면 뭐가 따라요?
출산율 감소폭이 커진다. 왜? 첫 번째, 일단은 유주택자의 경우는 상관없죠. 하지만 유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이자 부담이 있죠. 그런데 뭐 연끌 많이 했고 애 낳으면 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 낳을 수 있겠어요? 아, 우리 좀 안정되고 낳자. 이런 식으로 감소되죠. 무주택자라면 아, 집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 그래도 집은 마련해야지. 하다못해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올려버렸어. 결혼을 못하죠. 그래서 아기를 안 낳아요. 낳을 수가 없죠.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근데 집이라는 건 지금 저들 입장에서는 뭐 투자재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이죠. 그 집에서 인구가 있어야 살아가겠죠. 그런데 인구가 감소되면은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생산활동 인구 감소는 이미 2015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일하는 인구가 뭐 한 70% 되지만 한 10년 뒤 가보면은 20년 뒤 가보면은 반도 안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돈 번 유동성이 어디로 가겠어요? 복지로 많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죠. 세금을 걷어서. 그렇다면은 개인이 벌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점점 더 줄어들 텐데 화폐가치 하락보다 이게 더 강력하죠. 화폐가치 하락 이야기하려면 월급이나 얼마 올랐는지 화폐가치 하락을 이야기하고서 그것이 가계 대비로 해서 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뭐를 봐야 되냐면 가처분 소득을 봐야 돼요. 근데 가처분 소득이 상승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계속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20년, 30년 이야기하는 일본도 출산율 1명은 나왔어요. 197인 푸에르토리코도 1.2명은 되는데 우리나라 출산율 0.84명. 전년에 0.92명.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집값은 그래도 장기적 우상향 무조건 올라요. 네, 무조건 오르니까 계속 가지고 계세요. 자, 거기다가 경제회복 불확실성 높다고 그랬죠. 지금 고용 악화, 소비 침체, 암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성장률 살아나고 있는 거 반도체나 이런 특수 직종에서 나오는 거지. 지금 가봐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잘 살게 되느냐, 이걸 봤을 때 집 앞에 나가서 자영업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돼요? 반도체 저쪽에서 경제 성장률 나왔으니까 살아났어. 그러니까 돈 잘 벌 거야. 집값은 오를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만기 연장 또 유예된대요. 9월까지 재연장 아직 확정난 건 아닌데 될 것으로 뜻을 모았다. 왜 이렇게 뜻이 모이고 있어요? 작년 3월에서 작년 9월로 미룬 이유 뭐예요?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자영업자들이 못 갚으니까 이거 당장 내놓으라고 하면은 무너지니까 경기가. 그런데 또 3월로 연장했죠. 왜?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게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요걸 9월로 또 미룬대요. 올해. 지금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뭐 경기 다 살아났느니 이제부터는 기업들이 뭐 뜬다느니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냐? 부정적인 상황이니까. 그리고 자산시장 거품 빠지는 게 왜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자산시장 거품 때문에 지금 국가가 무너지고 있어서 이 거품이 빠지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자산시장 거품이 빠져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내 집 마련을 저렴하게 해서 더 많은 소비의 금액을 쓸 수 있고 그래서 내수 중심국이 돼가면서 나라가 성장한다. 이게 긍정적인 이야기지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집값 빠진다고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래요. 빚 잔뜩 받아가지고 투기했거나 아니면 여러 채 투기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겠다 했다가 떨어지면은 작살나는 그런 투기꾼들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거지. 자, 은행들 어때요? 가장 돈에 민감한 은행들 점포 매각하고 있죠. 알짜 부동산도 내다 팔고 있어요. 점포 매각하는 이유는 자꾸 언론에서 핑계 대주죠. 왜? 은행도 매각은 하고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죠. 왜? 사람들이 나중에 돈 못 갚을 때 그것을 경매 나오고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팔아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어떻게 돼요? 경매 내놨는데 가격이 떨어지죠. 빌려준 돈이 다 회수가 안 돼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전문가란 작자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집값은 앞으로 더 오를 거다. 땅값 더 오를 거다. 상업용 부동산 사라. 지금 저금리라서 수익률이 높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지들은 부동산 팔고 있죠. 근데 이거 핑계 뭐라고 돼요? 점포 줄이고 온라인으로 대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점포를 줄이는 거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그 상가 분양 받으러 조금만 다녀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은행 들어온다더라. 그래서 임대료 얼마 받는다더라. 안정적으로. 점포를 본인들이 사서 하지 않아요. 얘네도 세금 내야 되고 하니까 처리해야 되고 하니까 대부분 다 임대 들어가서 한다. 그러니까 비대면 해가지고 빠지는 점포들은 대부분이 임대예요. 그러니까 점포 엄청나게 줄였는데 7곳밖에 매각 안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안 떨어지지만 유휴 부동산 처분하고 있다. 액수가 더 늘었다. 계속 유도해가지고 집값 올렸죠. 낙찰가율 높죠. 낙찰률 높고 이때가 기회죠. 그렇지만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원히 오른다는 건 착각. 여기 와서 자꾸 댓글 달고 있어요. 100% 올랐다가 10% 떨어지면 그게 폭락이냐. 개소리 집어치우고 리먼 사태 뭐 무조건 우상이 아니라 리먼 사태 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그때 100% 오르고 50% 떨어졌어요. 그러면 50% 오른 거네. 5억짜리가 100% 오르면 10억이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50% 떨어지면 얼마예요? 5억이죠. 인간들아. 리먼 때 얼마나 떨어졌는지 가서 보고 와요. 10% 떨어졌나. 그리고 그때랑은 다르게 이번엔 뭐죠? 리먼 때랑 다르게 리먼 이후 공급이 굉장히 줄었죠. 굉장히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는 얘기 안 했죠. 집값 장기적으로 하락했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공급은 넘쳐나는데 리먼 때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도 감소해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집값 하락 이후 동시에 일어날 건데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지 모르는데 화폐 가치 하락으로 뭐 얼마나 떨어지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경제 이야기하면은 부동산만 이야기하면서 반박하고 부동산 이야기하면 경제만 이야기하면서 반박하는데 경제 부동산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무조건 자기 유리한 것만 갖다 쓰느냐. 양쪽 다 봐야죠. 자, 부동산 불패는 끝났습니다. 왜? 지금도 뭐 일본식 침체는 없다. 일본엔 대량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인구 대비 공급 일본 버블 때 못지않게 들어온다. 조만간. 생산활동 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하죠. 이게 다 뭐로 귀결돼요? 지금 당장이야 1인 가구 늘어나면서 가구수 늘어난다, 수요 증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1인 가구는 내 집 마련을 못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되는 거죠. 대부분. 내 집 마련 못하는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많이 됐다. 수요 감소죠. 공급 증가. 거기다가 지금 금리 올라가고 있죠. 저금리로 많이 샀죠. 이자 부담 심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화폐 가치 하락 자꾸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찍어낸 돈이 중요해요? 시중은행에서. 그래서 본원통화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본원통화 아무리 많이 찍어내서 본원통화 증가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화 승수 그리고 돈이 얼마나 도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얘기하면 이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면 이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면 이거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공급 부족이니 맨날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정신들 차리세요. 제일 돈에 민감한 은행이 돈에 민감한 대기업들이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다 현금화하고 빠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벌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계속 부동산 불패일 것 같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